안녕하십니까, 김충석입니다. 7.4절에서 우리는 이제 메소드가 클래스와 클래스가 상속되어 있는 관계에서 메소드가 상속되고 또 뭐를 봤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선언이 된 것을 하위 클래스에서 똑같은 형태로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었을 때 상속된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그 메소드를 호출하였을 때는 아버지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즉 치환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들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 이런 경우를 살펴봤죠. 자, 7.5절에는 이제 상속과 생성자입니다. 클래스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들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속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클래스와 클래스가 서로 상속되어 있다. 자, 이 클래스에서 상속되어진, 즉 하위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때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보다 먼저 수행이 된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일단 상위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가 무조건 수행이 된다. 즉 하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 이제 이렇게 객체가 이제 직렬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A, B, C. 이러한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을 때 C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면 이것의 아버지인, 조상인 B나 A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이 된다니.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이 클래스의 생성자들은, 묵시적인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묵시적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가 뭐냐 이거죠. 그죠? 묵시적인 생성자. 묵시적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당연히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생성자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이것을 우리는 묵시적인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시 예제를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닌 다른 생성자,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생성자들이 여러 개 있다거나, 그러면 생성자 오버로딩이죠. 하나의 클래스의 클래스, 우리 앞에서 배웠죠. A의 클래스 A의 생성자가 뭐 여기 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성자 이렇게 있고, A 가로 열고 뭐 인테자 A하고 생성자. 이건 뭡니까? 생성자.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으니까 그것이 오버로딩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니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이러한 생성자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위 클래스에서는 슈퍼라고 하는 이러한 리저브드 워드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그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된다. 슈퍼를 사용을 할 때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르기 위해서 슈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라인에 와야 된다. 자, 이러한 모든 용어가 사실은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책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17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은 클래스 A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A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는 더블 D1. 자, 더블 앞에 아무것도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이 변수는 상속이 되겠죠. A1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는데 묵시적인 생성자입니다. 그렇죠?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 생성자에서 어떤 한 줄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D1이라는 것의 값을 10 곱하기 10을 해서 D1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extend A1, 그러니까 A1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되고 역시 D2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A2라고 하는 묵시적인 생성자를 뒀고 거기에서 역시 한 줄을 찍고 이번에는 10에 3승을 했죠. 자, A3 역시 A2. 자, 보니까 A1과 A2와 A3는 직렬 상속을 하고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러면서 A3도 역시 묵시적인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자, 또 다른 클래스 컨스트럭터 1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자, A3 타입의 객체 슈퍼1 new A3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묵시적인 생성자죠. 여기 매개 변수가 없죠. 객체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수행됩니까? 이놈이 수행이 됩니다. A3, 즉 클래스 A3에 있는 이 생성자가 수행이 되는데, 이 묵시적인 생성자가 수행이 될 때에는 이 클래스의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 클래스에 또 다른 묵시적인 생성자가 있다면 그놈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러면 A2에 가서 묵시적인 생성자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또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그놈의 아버지가 있다면 그놈의 아버지의 묵시적인 생성자를 또 수행해라. 결국 A1이 있죠. A1에 가서 묵시적인 생성자 이놈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new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어에 의해서 A3가 생성되려다 보니까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먼저 가서 수행하려도 보니까 또 아버지가 있죠. 먼저 수행하려고 보니까 또 아버지가 있어요. 사실은 클래스 A1도 아버지가 있어요. 자바의 상속은 아버지 클래스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클래스는 뭐냐? 자바의 가장 상위 클래스인 java.language.object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A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명시적으로 extends java.language object가 없지만 이 클래스는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거예요. 즉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묵시적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수행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먼저 수행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놈이 먼저 수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72페이지 수행 결과를 볼까요? 클래스 A1의 생성자 수행. 자, 이건 출력문이니까 찍겠죠. 그래서 출력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D1은 10 곱하기 10을 해서 D1에 세팅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뭐가 수행됩니까? A2 생성자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때 이놈은 출력문이니까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클래스 A2의 생성자 수행. 그놈이 찍히게 되고 D2라는 값의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3 클래스의 생성자, 즉 묵시적인 생성자 이놈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A3의 생성자 수행하고 10의 4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문장에 의해서 수행이 돼요? 요 문장 하나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는 거죠.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문장에 의해서 생성자, 아버지 클래스가 또 있네. 아버지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 또 아버지의 묵시적인 생성자. 이것은 반드시 뭐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묵시적인 생성자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자, 묵시적인 생성자의 수행에 의해서 D1, D2, D3 값, D1, D2, D3는 A3 클래스에 전부 상속이 돼버렸죠. 그죠? D1은 A2에 상속되고 A2에는 D1, D2가 있는데 그놈은 A3에 상속됐으니까 A3에는 D1, D2, D3 즉 A3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슈퍼1을 이용해서는 D1, D2, D3를 다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켰어요? 10의 2제곱 100, 10의 3제곱 1000, 10의 4제곱 10,000, 10.0, 100.0, 1000.0, 만점0, 0이 찍힌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정수의 제곱승, 2승, 3승, 4승 이래 했지만 결과가 더블이기 때문에 .0이 붙었겠죠? 자, 그러한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시적인 생성자의 호출은 이렇게 어떤 경우입니까?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할 때 그 클래스에 묵시적인 생성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행된다. 그것이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보시면 직접 거기에 대한 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닌 형태의 생성자를 한번 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잘못 눌러서 자, construct 2.java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자,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lass A1, class A2 역시 상속 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onstruct 2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자, A1 먼저 살펴보죠. class A1 자, integer D1 integer S 객체 속성 변수입니다. 이 클래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생성자 A1이 있고 이번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니지요. 자, system.out.println 이 생성자에서 한 줄을 찍었고
S1을 S에 집어넣고 D1에다가는 S에 자승을 했죠. 자, A2라고 하는 클래스는 A1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됐습니다. 역시 D2 인테자 T 이렇게 되어 있고 A2 인테자 S1 인테자 T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묵시적인 생성자가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 안에서 슈퍼 S1을 불렀다는 얘기죠. 슈퍼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 그렇지만 S1에 맞는 생성자를 부르는 것이죠. 자, S1은 인테자니까 슈퍼 S1. 그러니까 아버지 클래스의 인테자 변수 하나의 값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있으면 그놈이 수행된다. 즉, 이 생성자가 수행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생성자 속에 아버지 클래스를 부르는 슈퍼라고 하는 문장이 온다면 이 문장은 생성자의 A2라고 하는 생성자의 첫 번째 라인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system.out.println 두 번째 요 라인의 밑으로 오면 이건 에러입니다. 자,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생성자라 한다면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이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가 수행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생성자는 대부분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내 클래스의 객체는 아버지 클래스의 객체로부터 상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클래스는 아버지 클래스로 상속받았으니까 즉 초기화하는 작업도 아버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거 한 줄을 찍고 t1에다가 요 매개 변수로 받은 t1 값을 자기 자신의 객체 속성 변수 t에다가 저장을 하고 d2는 역시 t에 자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죠. 그럼 클래스 A1이 있고 클래스 A2가 있고 두 상속 관계에서 생성자들은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A2, 슈퍼2, new A2. 물론 A2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자 오버로딩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를 주어서 객체를 생성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에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생성자가 수행이 됩니까? A2라고 하는 이 생성자가 수행이 됩니다. 이 생성자가 수행이 되니까 이 생성자에서 만약에 슈퍼라는 놈이 없다면 아버지 클래스의 A1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영원히 수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시적인 생성자일 경우에는 슈퍼라고 부르지 않아도 내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를 수행할 때에는 묵시적인 생성자,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수행할 때에는 내 클래스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 클래스의 묵시적인 생성자를 무조건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슈퍼가 없다면 아버지 클래스의 생성자는 영원히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 클래스에 묵시적인 생성자가 있다면 그놈은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테자 S1으로 하지 말고 묵시적인 생성자로 둔다면 그놈은 수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system.out.println 클래스 A2의 생성자 수행 이렇게 되죠. 그리고 T에다가 T1, D2에다 T2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문장 하나에 의해서 뭐가 수행이 됩니까? 자, 그 프로그램 볼까요? 173페이지의 결과가 나와 있네요. 결국에는 이 클래스, 이 문장보다 이놈이 먼저 수행되니까 결국에 이놈이 먼저 찍히게 되죠. 클래스 A1의 생성자 수행.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이니까 지가 알아서 변수의 값을 대입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A2의 생성자 수행되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 new 문장에 의해서 그 두 줄이 찍힌 거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D1, D2는 D1은 상속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은 그대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과 400이 찍히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좀 아까 A2 클래스의 이 생성자가 수행이 될 때 요것이 없다면 이 생성자는 영원히 수행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이놈이 묵시적인 생성자라면 이놈은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직접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띄우고 자, 이것이 7장이니까 자, 챕터 7에 가서 저는 이제 미리 프로그램을 다 짜놨으니까 자, constructor 2.java죠. constructor 2.java. 자, 이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1을 눌러서 제가 컴파일을 합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 사용하는 법, 세팅하는 법 가르쳐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스템이 녹화가 되면서 이제 컴파일이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죠? 제 컴퓨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에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면서 또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야 되니까. 자, 물론 당연히 컴파일이 제대로 됐겠죠. 자, 이럴 때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나 보려면 새로 고침을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 하고 누르면 constructor 2.class가 생성이 됐죠. 자, 컨트롤 2를 누르면 매개 변수는 없으니까 지나감 그러면 그것의 실행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책하고 똑같이 실행 결과가 나왔죠. 자, 이제 뭐를 고쳐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뭐를 고쳐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슈퍼를 한번 빼봅시다. 자, A2에서 슈퍼를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이놈을 묵시적인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놈이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놈을 이렇게 하고, 묵시적인 생성자로 만들었으면 오직 이거 한 문장만 있어야 되네요. 그죠? 왜냐면 S1 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에러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커멘트 처리를 하고 별 문장 없죠? 문제 없죠? 이거야 뭐 선언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언만 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 네, 에러는 없습니다. 컨트롤 2 눌러서 지나감. 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자, 클래스 A1의 생성자 수행 찍혔습니까? 찍혔죠. 그죠? 찍혔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클래스의 생성자가 수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묵시적인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이 된다. 무조건 수행이 된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또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그대로 둬요. 그죠? 이걸 그대로 둬요. 슈퍼 S1 두고.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고.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A1 아까 인테자 S1 그랬죠. 자, 이것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살리고 이것도 그대로 살리고 자, 이것도 그대로 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나 더 선언해 볼까요?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선언해 봅시다. A1. 그죠? A1. 이제 묵시적인 생성자죠. 자, 그러고서 주고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놈을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A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죠. 생성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면서 이 밑에 클래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 클래스 이 생성자에서 명시적으로 생성자가 즉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불렀고 이럴 때 묵시적인 생성자는 수행이 되느냐 이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묵시적인 생성자가 자 2를 누르면 지나감하고 누르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인 생성자가 수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묵시적인 생성자입니다가 찍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 중에 명시적으로 그 생성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의 역할은 초기화라 그랬습니다. 초기화라 그랬는데 그러면 묵시적인 생성자가 왜 수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미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중에 이미 두 개 중에 오버로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수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묵시적인 생성자가 수행될 이유가 없죠. 이미 초기화가 됐다라고 본다면 이 생성자가 또 수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처럼 요 전에 테스트했던 예처럼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묵시적인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이 된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 이때는 묵시적인 생성자는 수행되지 않는다. 명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생성자들의 상속은 생성자들의 상속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이 안 됩니까? 하여튼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들은 잘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7.5절에 대한 그 생성자와 상속에 관한 상속과 생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절에서 7.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도 침침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말이 잘 안 되네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또 어느 시간일지 모르니까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7.6절에 객체의 형변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